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안녕하세요. 시 읽는 별선생입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시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서정주 시인의 작품을 살펴봅니다. 앞에서 읽은 시는 서정주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 국화 옆에서입니다. 40대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젊은 날의 고난과 격정의 세월을 모두 보내고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불혹의 여인과 봄, 여름의 계절을 모두 보내고 성숙하게 피어난 국화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봄날에 소쩍새가 울었던 것도, 여름에 천둥이 울었던 것도, 그리고 겨울에 무서리가 내리고 자신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도 모두 국화의 개화와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하나의 틀 속에서 순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주 시인은 1915년 선운사가 유명한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납니다.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에 김동리, 오장환 등과 함께 시인 불학을 창간했고 1941년에는 자화상, 화사, 문둥이 등의 시가 수록된 첫 시집 화사집을 출간해서 문단에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전통 소재를 활용한 탁월한 언어 감각으로 우리나라 현대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시대에는 일본군을 칭송하는 시를 썼고 5공화국 당시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발표하는 등 늘 권력의 편에서는 기회주의적 면모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추천사 춘향의 말.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수굿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뇌이듯한 풀꽃 대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그의 행적에 대한 논란이 어찌되었든 서정주 시인이 시를 참 잘 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시의 제목인 추천사에서 추천은 그네를 말합니다. 그네 이야기라는 의미죠. 이 시는 향단이에게 넋두리하는 춘향이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노래합니다. 춘향이는 향단이에게 그네를 밀어달라고 합니다. 춘향이가 가고 싶은 세계는 저 하늘이죠. 산호와 섬으로 표현된 갈등과 번뇌가 없는 맑고 투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네는 하늘로 가지 못합니다.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은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풀꽃더미와 나비새끼 꾀꼬리들이 있는 지상으로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네가 바라보는 곳은 고뇌와 갈등이 없는 초월적 세계이지만 결국 되돌아오는 곳은 늘 욕망으로 가득 찬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귀촉도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비오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신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밭촉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아로 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여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걸 조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차마하니 솟는가라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니마. 중국에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조조의 위나라, 손권의 오나라, 유비의 총나라가 대립하고 있던 삼국시대. 총나라는 유비와 제갈량이 죽은 뒤 위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유비의 아들인 망제 유서는 위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게 되죠. 그는 총나라를 애타게 그리워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한 맺힌 채 죽어서 두견새가 되었답니다. 밤낮으로 귀촉도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슬피 울다가 피를 토해버렸죠. 이 두견새의 피가 진달래의 뿌리에 베어들어 꽃이 붉어졌고 그래서 진달래를 두견화라고도 합니다. 그로 인해 두견새나 진달래꽃은 한과 그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는 귀촉도, 즉 두견새의 전설을 모티브로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달래꽃비, 흰옷, 피리소리, 은장도, 푸른 날 등 색감과 음감을 나타내는 감각적 표현들과 7호조의 전통적 운율이 한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 시는 애비는 종이었다로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이 종의 자식으로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도 많은 굴곡이 있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거죠. 그런데 서정주 시인의 친동생인 서정태 시인에 따르면 아버지는 사실 종이 아니었다네요. 자화상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엄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숱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뼈치거나 그늘이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